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 잘 살고 계시겠죠? 저는 처음에 열정보다는 못하게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종목은 상장한 지는 그리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올해 3월에 상장했으니 거래가 된 건 사실상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이전에 커뮤니티에 올린 리타이머 시장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름은 아스테라랩스, 티커는 ALAB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아스트라는 지텐드라 모한이라는 인도계 창업자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공동 창업자는 산자이 가젠드라와 케이시가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 설립된 시기는 2017년, 데이터 시스템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창업에 뛰어들었죠. 지텐드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만 6년이 넘어 상장의 궤도에 올라섰으니 꽤나 성공적인 창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스테라랩스는 상장 처음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레딧이 상장을 앞둔 시기였는데요. 제2위 엔비디아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데이터 시대의 연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향성이 현재의 흐름에 잘 부합한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죠. 실제로 상장 당시 주가가 급등하면서 모두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죠. 주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 당시의 가격보다 더 낮게 떨어졌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40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아직 이 기업은 적자 기업, 성장을 해야 하는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 밸류체인 중에서도 인프라 격이 포지션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타이머의 역할에서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소개하면서 스위치의 역할을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죠. 그리고 그 상단에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위치의 역할 중 큰 포인트는 서버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고성능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더욱 빠르게 처리해내는 데 있습니다. 고대역 폭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이러한 전체의 유니버스에서 리타이머는 더 하단의 역할을 합니다. 리타이머는 서버에서 나온 정보를 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의미 있는 데이터 통신 정보만을 가려내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중간에 문서를 수신해서 처리하는 총책에게 넘기기 전에 밑줄도 치고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리타이머의 역할은 전체적인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리타이머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PCIe와 CXL이 있죠. 이들의 역할은 큰 범위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PCIe가 조금 더 광범위한 장비에 적용 가능한 반면 CXL은 가속장치 등 최근 인공지능 장치들에 더욱 타겟되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이상은 기술적인 해석으로 본 채널에서는 설명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랩스의 주요 제품도 PCIe 리타이머에 포커스드 되어 있습니다. PCIe 리타이머는 세대에 따라 거듭 성장했습니다. 4세대의 경우엔 레인당 16GB/s의 성능을, 그리고 6은 64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를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6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물론 현장은 4세대와 5세대에 머물러 있는 듯 싶습니다. 참고로 이 리타이머 제품도 결국엔 반도체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한다는 점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스테라가 판매하는 제품에는 리타이머와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 플랫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ICS, 모듈, 보드 등과 같은 하드웨어 솔루션과 이 연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별칭으로 코스모스라고 불리웁니다. 실제 제품명으로 설명해본다면 PCIe, CXL 리타이머는 에리즈, 이더넷 케이블 모듈은 타우루스, CXL 컨트롤러는 레오입니다. 그렇다면 아스트라랩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왔지만 명쾌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도 7세대를 비롯해 람버스가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람버스는 반도체 제조사에게 특허 이용권을 판매하는 IP 기업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관찰하고 있는 아스테라의 특징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뚜렷한 시장의 선두주자가 없고 이 분야에서 그나마 네임드라는 점입니다. 대표 경쟁업체들을 열거해보면 마이크로칩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퍼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로드컴도 해당 시장에 진출했죠. 다른 콘텐츠를 보면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포착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점은 아스테라는 숫자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넘어가 말을 이어보죠. 2023년 매출은 약 $116밀리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예상되는 매출은 약 $348밀리언, 2025년도는 $500밀리언입니다. 매출 성장률만 보면 내년에도 약 40%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올해 기준 에비타는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갖는 성장의 속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6년에 연간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양적인 성장에 눈길을 돌려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순이익은 적자 레벨입니다. PBR은 2024년 기준 10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건 썩 선호하지 않지만 느낌만 보죠. 가로축이 PBR이고 상단이 연평균 성장률인데요. 아스테라는 갖고 있는 북대비 시장 가치에 비해서 꽤나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파운더인 지텐드라 모한의 말을 빌려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PCIe 6세대 솔루션인 에리즈 6이 사전 생산 주문의 초기 수량을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GB200을 포함하여 엔비디아의 블랙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의 초기 프로그램 개발을 배송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5세대를 넘어가는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판매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경쟁사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400기가 타우루스 이더넷이 양산으로 전환되어 2024년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세 번째로, JP모건의 할란수르가 인공지능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로 보냐는 질문, 그리고 2025년부터 여러분의 리타이머 솔루션이 범용 서버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드리죠.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KPX 목표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의 라마 모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배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추세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급진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MD와 인텔이 튜링과 그래나이트 래피즈 기반 CPU를 생산해 도람에 따라 일반 컴퓨팅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2025년에는 컴퓨팅 플랫폼이 의미 있는 수익 성장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조 무어의 질문에도 답해드리죠. PCIe Gen 5 리타이머 내의 경쟁 역학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중국과 미국에서의 경쟁자들에 대한 게 궁금하시겠죠. 지난 3년, 4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은 하이퍼스케일러와 AI 플랫폼 공급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상호 운용성이 충족되고 플랫폼 수준 배포, 다시 말해 진단, 원격 측정, 펌웨어 관리가 모두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에서 제공하는 코스모스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고객의 운영 스택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GB200 기반 플랫폼을 포함하여 일부 초기 램프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생산 볼륨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블랙엘의 경우 GPU당 PCIe 콘텐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드러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3분기를 살펴보면 성장 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우루스의 초기 400기가로의 램프업, 5세대양 AI 서버 수요의 확대, 그리고 에리즈 SCM 모듈로 백엔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3분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적 발표에서 눈여겨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안에 락업 물량이 풀리는 것도 있었는데요. 해당 이벤트는 시기상 이미 지난 듯합니다. 아스테라는 11월 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이 약 9,700만 달러로 상당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지 설레이네요. 본 기업에 대한 투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소개로만 봐주세요. 조금 더 뎁스 있는 시청자분들의 아이디어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리지만 모두 즐거운 나날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타카 교포 박준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